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은 정자, 문자, 영자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행복을 느끼셨죠? 저는 질문형의 대화를 합니다, 지금. 네, 질문을 받고 네, 언제든지 중간에 질문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삶은 세 가지 고통을 다 안고 살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그 세 가지 고통을 혹시 아시는 분이요? 나는 이런 고통을 겪었어 하면서 이런 고통 때문에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었고 좌절까지 갔다가 실현했는데 실현을 딛고 지금 멋지게 살고 있어 하고 자신 있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근본적인 것 같은데 네 가지는 모르고 세 가지. 네. 생로병. 생로병이요. 네. 생로병이 이제 삶의 고통이라고요. 네, 사는 것도 마지막 산에 생로병사. 원래 생로병사잖아요. 네. 자, 여기서 그럼 말씀드릴게요. 저는 생로병사를 생로행사로 바꾸면서 살았습니다. 왜 나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들어 죽어야 되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걸 거부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제 건강을 잃은 제가 우리 딸아이 낳고 출산 후에 그 아이가 지금 34살이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건강을 몽땅 다 잃었습니다. 네, 여성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탈창이 돼서 아리를 나오고요. 30도 되기 전에 류마티스 관절로 이 마디마디 다 아팠고요. 몸은 추워서 항상 옷을 몇 겹을 껴입고 다니고요. 하여튼 그래서 엄청나게 하여튼 푸석푸석하고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 갔는데 병원에서는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괜찮대요. 두세 번을 가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다른 병원을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그래. 다시는 병원 안 온다 내가. 나는 나 혼자서 한번 내 이 건강과 한번 싹봐서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런 건강 대체약은 별로 없었잖아요. 좋다는 걸 별의별 걸 다 먹었어요. 그래도 그냥 만성 피로에다가 네 하여튼 뭐 이 여름에도 이게 찬물에 손을 못 넣었어요. 네. 그런 제가 첫 번째 제가 이제 약도 쓰지도 않고 어떤 식품도 쓰지 않고 이 탈창은요 사람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뭘 무거운 걸 들면은 나도 모르게 스르르 다 나아지더라고요. 탈창이 뭐예요? 여성의 질이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제가 이런데요. 그거는 수술밖에 요법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고모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서울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했단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기 병원에서는 빨리 피주사를 맞으래요. 피가 너무나 저기 하다고. 근데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피주사 절대 맞지 말라고. 안 맞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병원을 이제 갔어요. 성모병원을 또 갔어요. 갔더니 수술 그 당시만 해도 수술비가 3, 4만 원 정도. 꽤 컸죠, 그죠? 근데 제가 수술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믿지 않으니까. 아니요. 머니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타박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몸도 어떡하라고 나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으로 제가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 하나가 저를 완전 자신감 있는 저 자신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만의 기도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 그때는 제가 이제 불교를 입문했기 때문에 바로 초발 들어갔을 때였어요. 불심이 막 타올랐죠 그냥. 그래서 부처님 이 몸만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며느리가 나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책 쓰기를 할 거거든요. 책 쓰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건강에 대한 거, 효에 대한 거, 아이들 교육에 대한 걸로 제가 책 쓰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도 코치 선생님, 기관과기 선생님 만났어요. 근데 지금 머니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만 원, 300만 원인데 지금 10%만 내고 좀 기다려달라고 제가 했습니다. 오늘 제 몸이 자연치유가 된 거예요. 자유치가 됐다고요? 네.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 제가 그 힘을 이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료를 믿으니까. 야, 그때부터 제가 이제는 항상 생활기도. 저는 사람들이 이제 저 불교입니다. 그럼 어느 절에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 대답은 저는요 절에 안 다닙니다. 생활불교 합니다. 생활불교가 뭐예요? 아 생활 속에서 불교 딱 이렇게 좀 경전공부도 안 했거든요. 자비, 보시, 지혜 또 하나가 뭘까요? 4가지만 제 생활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비, 지혜, 보시. 지금 바람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4가지. 보시는 남한테 준다는 거. 예. 자비는 사랑과 똑같은 거잖아요. 인형? 보시, 예, 그런 것도 되고요. 예, 이걸 제 생활 속에서 다 접목을 시켜서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진짜 기쁘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모시기 전만에 들어도 너무 어려워서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를 모시게 돼 상황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제 직장 다니니까 제가 막내 며느리예요, 8남매.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를 둘을 봐주신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 와사풍이 와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퇴원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넷째 아주버님 댁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저랑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편도 그러고 해서 직장을 과감히 그만둔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 좋아. 내가 지금 돈 먹든 더 벌겠다고 저러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후회밖에 더 남겠느냐. 차라리 돈보다는 우리 어머니를 선택하자.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교육사업의 인연이 오더란 겁니다. 한 가지가 아까 안 한 게 인연법입니다. 불교에서요. 아까 3가지만 얘기했죠? 네. 인연이 어떻게 오냐고요. 인연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이 나 하나가 어떤 생각을 간절히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인연이 옵니다. 네. 근데 바로 직통을 올 때가 있고 돌아서 올 때 한 번 더 커져서 만나게 해줍니다. 한 번에 약간의 안 좋은 인연이 와서 그거를 잘 넘기면 진짜 인연이 온다는 걸 제가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야, 이게 진짜 정말로 교라는 게 어떻게 배웠을까요? 전 친정에서 배웠습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친정 할머니한테요. 늘 우리 할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영아 이 세상에서 부모님한테 잘해야 평생 복을 받는다. 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의 부모를 아무리 내 부모처럼 복양한들 그 차이는 엄청나다. 이렇게밖에 못 받는다고 했습니까? 이게 뭘까요? 3일밖에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천냥지 차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제가 늘 이야기 속에 들었을 때는 깨우치지 못하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 게, 야, 내가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랐구나. 왜냐, 우리 할머님이 시어머니 역할을 너무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신 89세인데요. 시집살이라고는 안 해보셨어요. 네. 네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없다고 지금도 너무너무나 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눈썹도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사업이 뭐냐, 웅변학원이었습니다. 운전하고? 웅변학원. 운전학원 하셨어요? 네. 오, 대단하시네. 네, 제가 선생님 과정도 거치지도 않고 바로 그냥 처음에 이제 웅변학원 원장으로 이제 월급 원장으로 오래요. 콜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90만 원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을 이제 다니면서 집하고 거리도 가까웠고 어머님한테 어머니 제가 이래서 다니게 됐는데 제가 어머니를 공양을 하지만 제가 이제 못하게 되고 사람을 한 사람을 해야 되니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괜찮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고마운 건 제가 결혼한 이 시대가 자수성가한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이 막내인데 그 사람이 오는 사람을 우리 셋째 아주머님이 이제 파출부 사람의 지원비를 30만 원 매달 또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학원에 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처음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 학원 조금 했거든요. 어머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골 같은 집에서 계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까요? 오두막집이라도 침봉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 자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금방 알아요. 보셨겠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교육과 보이지 않는 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교육에 더 치중해서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10년 동안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참 희노애락이 많았죠. 그래서 저한테 그 교육의 어떤 목표를 더 큰 목표를 주게 된 계기가 바로 그 10년이라는 세월 IMF 때 이제 접었죠. 네, 제가 운영부실로. 근데 그 IMF 때가 그렇게 회사도 많고 학원도 많은 거예요? 학원도 문 닫는 거예요? 안 되면 다 그렇게 됐죠. 오, 네.